안녕하세요. 박한샘 스페셜 장희선입니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대형 그룹들의 비밀은 과연 어떤 걸까요? 이번 주부터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 10대 그룹의 비밀과 지배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삼성, 현대, LG 등 다양한 그룹에 대한 강의 이어지니까요. 매주 화요일 밤 저희와 함께 하시고 투자 고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490-46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본방사수 알림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강의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 강의가 끝나면 그룹사 지배구조를 정리한 핵심 요약 파일을 드립니다. 무료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한샘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깊은 밤에 함께 뵈가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 총 10강 동안 펼쳐질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함께 순서를 통해서 봐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10대 그룹 지배구조. 30대 그룹이 아니라 이제 10대 그룹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룹사들의 순환 출자 구조, 그걸 지배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깊이 있게 한번 저희가 분해하고 그리고 다시 또 조립해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 부분인지 법적인 부분하고 맞춰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주식에 포커스를 놓고 어디에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갖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적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시죠? 절대 적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적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적어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중요한 자료들은 PPT 파일로 올려서 어디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걸 책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거의 뭐 무료로 이렇게 배포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적지 마십시오. 적어서 될 부분이라면 제가 충분히 적으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강약을 조절하는데 이 자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걸로 어떻게 흡수해야 될지 그 부분을 잘 따라와 가면서 듣다 보시면 어차피 VOD가 되어 있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충분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 10초 정도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제 영업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 이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을 출연을 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병행을 잠깐 하다가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이제 컨설팅, 이걸 저희가 이제 파트너라고 그러거든요. 전문가라고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10년 전에 틀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 파트너로서 활동한 지 10년. 그래서 합쳐서 사실 20년이지만 이게 만 20년이 조금 더 됩니다. 이번 연도부로 22년 차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 영업이라든가 PB센터라고 그러죠. 압구정동하고 PB센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주식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지 현재 3,200포인트 지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적으시려고 할 겁니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적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앞으로 총 10강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오늘은 간단하게 10대 그룹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지 간단하게 샘플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런 흐름이겠구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삼성그룹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2강이죠.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밤 11시 59분.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00시에 방송이 되는 거니까 화요일 날 밤 11시 50분부터 준비하셔서 듣는다면 충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밤 11시 59분, 12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 전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가시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당연히 현대차 그룹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LG그룹을 보게 될 건데요. LG는 애플과 위험한 동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SK그룹, 물론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SK그룹이 삼성그룹 다음이지만 SK그룹은 제가 이제 이렇게 5번째로 돌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그룹 할 때 반도체를 보게 되는데 시가총액에서 100조 원 가까운 부분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사실 순서는 또 이쪽 5번째가 맞습니다. SKN 있고 LGN 없는 2차 전지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SK의 신의 한 수, 물론 뭐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죠. 바로 분리막, 조만간에 상장하는, 그래서 공모했는데 80조 원이 넘게 지금 공모 자금이 쏠린 SKIT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5강이 중요한 우리나라 빅5 그룹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요, 사실 종목 2,000개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거래소에 900개, 코스닥에 1,100개. 주식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그 2,000개를 자기가 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쓸데없이 낭비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이 1년간 혼자 공부한 것보다 앞으로 딱 10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책 30권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 한 20권 정도 읽으면 내가 주식을 어떻게 공부하고 뭐를 해야 될지 알아요, 사람은. 그게 한 20권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마다 시간도 낭비되죠. 이 강의 듣고 나면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주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이미 주식의 레벨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예를 들어서 지식이 5와 5였다. 각자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5 곱하기 5는 10이 아니라 25로 더블업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노릴 수 있어요. 오늘 1강을 들어보시면 앞으로 저런 원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식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깨우치는 타이밍을 뭐라고 그러느냐? 저는 관계라고 합니다. 주식에도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깨우칠 때 타이밍이, 잡는 타이밍이 나오고, 그 타이밍의 강약, 20%를 실을 거냐 10%를 실을 주식이냐, 그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주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5대 그룹, 그 가운데 삼성, 현대차, LG, SK 이렇게 4대 그룹 더하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 10대 그룹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열을 다투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가 5강까지, 그리고 6강부터는 이제 10대 그룹은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배열했습니다. 6강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공통점과 차이점. 더군다나 미국에 이제 팡주들이 있죠. 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1경입니다. 1경.
여기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300조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거의 5배 가까이 되는 이 5개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저런 종목들이 더 가냐 마냐 상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7강에서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오늘 롯데 지주가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 나왔었죠. 현재 오늘 월요일 5월 10날인데 10% 가까이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물론 이제 7강에서 롯데그룹인데 타이밍상 롯데 대신 뭐 이때 다른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강약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 한화그룹, 효성그룹, 9강 그리고 이제 10강에서 총정리 및 마무리인데 요 종목들은 요 그룹 수들은 순서가 잠깐 바뀌거나 혹은 아예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2달이라는 기간 속에서 이미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량이 다 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미 꺾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투입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그 시사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부분은 안 바뀝니다. 뒤에 부분은 살짝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강의 순서가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접근 방식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주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분들은 이 접근 방식이 그렇구나. 내가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이 하나를 이렇게 꿰주는구나. 소위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1강 시작한 거예요. 코스피 시가총액인데요. 2주 전에 제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다른 강의를 위해서. 근데 그 자료를 그냥 뭐 그대로 했어요. 왜냐면 2주 사이에 뭐 획가닥 바뀌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 단위는 100만 단위예요. 이제 거래소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거래소 시가총액 전체 규모는 2주 전에 3,200포인트 지수 전후할 때 2,300조 원입니다. 오늘 5월 10날 종가가 3,250포인트 전 신고점인 3,266포인트 1월 11일 날 있었던 그 신고점에서 이제 불과 0.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 4%밖에 실질적인 신고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현 시점에서 강의를 하는 저 박한쌤이나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타이밍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시가총액이 2,300조 원인데요. 외국인 보유가 741조 원입니다. 전체의 34%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대형 종목을 698조 원, 39%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사실 40%를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거, 독재가 아니라 민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는 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꽃은 바로 주식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주식을 누군가 40%를 대형 종목을 쥐고 있다면 블루칩을 상당히 자주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됐고 이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본질적으로 아셔야 돼요. 즉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5일선보다 주식 40% 쥐고 있는 대한민국 대형 종목 2,300조 원 중에서 698조 원, 대형 종목 1,784원 중에서 40%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무슨 종목을 갖고 있나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을 제가 압축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건너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의 900개 종목 중에서 그러면 900개 종목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306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3,200포인트 전후를 해서. 자, 그런데 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삼성전자에서부터 DB, 대림산업이죠. 네. 대림산업 시가총액 100등하는 종목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들 나라별로 썼을 때 이게 100번째예요.
10가지 시가총액을 다 합쳐봤습니다. 900개 중에서 몇 개? 10분의 1 정도 되는 100개 종목 시가총액 상위만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살펴봤더니 2,300조 원 중에서 겨우 100개 종목이, 즉 900개 종목 중에서 겨우 100개 종목이 시가총액의 1,758조 원, 2,300조 원 기준에서 1,758조 원을 차지함으로써 76.3%. 물론 이 자료가 2주 전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이는 겨우 1% 정도 내외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좀처럼. 그러니까 거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900개 종목 중에서 100개가 75% 전후라는 얘기죠. 나머지 800개는 뭐다? 네, 껍데기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식을 할 때 1,000만 원 갖고 투자하시는 분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든 1조 원짜리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억, 1,000억, 1조 원 큰 돈을 갖고 움직이는 기관이라든가 큰 돈을 갖고 움직이는 개인이라든가 누구든지 간에 큰 돈이 크면 클수록 내 전체 재산의 몇 퍼센트? 75%는 결국은 이 100개 종목에서 포트가 결정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00개 종목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누굽니까?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아까 여러분들하고 1강부터 10강까지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1강부터 4강까지 일부, 2부에서 논하기로 한 종목들. 이 틀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죠. 결국은 주식을 연구한다는 것은 맨 마지막엔 종목을 연구한다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만큼 투자할 것인가. 즉 주식은 결국은 마지막에 뭘로 결정되느냐. 그래서 너 그 종목에 얼마 투자했어. 이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코로나다 아니다. 그래서 그 주식에 얼마 투자했어. 그 주식에서 다 뺐어? 현금 얼마큼 갖고 있어. 장이 안 좋다면 현금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장이 좋다면 그 주식에 그래서 얼마 투자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백문이 불여 일투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투자되는 것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주식이에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습니다.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야 공매도 나와 주식 팔아. 셀트리온 빠질 거야. 공매도 나와 그럼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다 필요 없어. 금리 올리면 다 필요 없어. 해놓고 자기들은 주식 사잖아요. 기관들. 오늘 샀죠. 5월 10일 오늘 1조 원 샀습니다. 즉 주식은 여론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투자하느냐 그 정보를 듣고 결정하는 거 그게 주식의 정보를 결정하는 사람의 힘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이 1,758조 원을 2,300조 원 시가총액에서 75%가 넘는 6%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투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돈들은. 외국인이 사야 주식 올라간다고 그러죠. 기관이 사야 주식 올라간다고 그러죠. 큰 돈 가진 사람은 결국은 여기서 논다는 거예요. 이거죠. 쓸데없는 거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토대로 100번을 매매하면 76번을 여기서 1억 원 중에서 투자하면 7,600만 원은 여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여러분이 확률적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금 보셨던 거 1등부터 10등까지 쭉 하면 이런 순서대로 해갖고 100등까지 했을 때 76%입니다. 900개 종목 중에서. 왜 10대 그룹을 집중적으로 보는지 일정 부분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들을 체크 포인트로 제가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번 또 자연스럽게 보신다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죠. 거래소에는 900개 종목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가총액이 2,300조 원이다. 어느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 3,200포인트 전후에서. 자,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겨우 100개 종목.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0개 종목이 시가총액의 3분의 4, 75% 전후를 차지한다.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나 혼자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노후 준비를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지나가다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강원도 평창이라든가 속초라든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경치는 좋지만, 그렇죠? 즉 가치주, 개별 종목 좋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처럼 집중화가 되어 있는 곳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즉 75%가 몰려있는 곳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리고 큰손 개인들도 사주고 그래야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나 혼자 붙잡고 있어야 안 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도로가 뚫려 있다든가 기차가 들어온다든가 뭐 공항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곳에서는 붙잡고 있을 만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붙잡고 있는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할 때 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식도. 외국인들이 살 만한 곳, 기관들이 살 만한 곳, 1조 원 가진 사람이 베팅해 줄 만한 곳. 얼마를? 7천억 원. 그런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결국은 100개 기업에 편입하는 것이 2%. 100번 매매하면 75번은 이쪽에서 돌려야 된다. 혹은 주식을 내가 1억이라면 7,500만 원 이쪽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 무슨 얘기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 100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면 75시간은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투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주식도 부동산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룹사를 보게 된다면 결국은 큰 원리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국영수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나 같은 맥락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떤 그룹일까요? 네, 삼성그룹입니다. 2,300조 원의 거래소, 코스닥 아닙니다. 코스닥은 뺀 거예요. 거래소만 본 거예요. 거래소 중에서 삼성그룹은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요? 765조로 대략 33%, 즉 3분의 1을 차지하네요. 2주 전에 4월 말경에 삼성전자가 82,900원일 때 494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좀 올랐죠. 이제 82만 원으로 80만 7천 원일 때 53조. 뭐 SDI, 삼성물산 이렇게 해서 쭉 삼성그룹주를 다 우선주까지 다 합쳐봤습니다. 맨 막내둥인 멀티캠퍼스까지. 삼성 SDS가 최대주주인 멀티캠퍼스가 다 합쳤더니 765조가 나옵니다. 765조는 900개 종목 중에서 33%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주식 전체라고 말하지만 900개 종목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삼성그룹주 하나만 제대로 분석해도 33%는 이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2,000조 원 중에서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식 하나. 나는 반도체 안 해. 나는 바이오 하는데. 바이오를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야 주식이 가는 거죠.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러면 종합을 이해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900개를 다 이해한다. 더 좋죠, 그러면. 그렇지만 삼성전자 500조 원짜리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600조 원 가까이 되는 삼성전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전체 뭐를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25%. 4분의 1은 이해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주식에 대한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현금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반도체 놔두고 건설주, 증권주, 조선주, 철강주를 사야 될지 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다가 잠깐 멈췄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성장주로서 베팅을 해야 될지 다시 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리 올리는 것이 속도가 늦춰지니까 미국이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거기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로 돈 버는 거예요. 바이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지수가 가야 바이오는 더 탄력적으로 가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1순위로 관찰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에이, 나는 아파트 샀다 팔았다는 부동산 업체인데 나는 이걸로 노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왜 지하철이 들어서는 걸 뭐하러 봐? 철도, 도로, 내가 그걸 왜 봐?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동산으로 내가 먹고 산다. 그러면 지하철 서울 지도를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방에 있다. 철도와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 하는데 왜 다리가 있어야 생기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시간을 절약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할 때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에 따라서 움직인 강세장이냐 악세장이냐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종합주가 지수가 1% 움직일 때 삼성전자가 3% 플러스면 나머지 종목들 전부 다 마이너스 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는 뭐다? 보합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그렇게 해서 삼성그룹은 33%, 다음 주부터 진행할 삼성그룹이 시가총액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 다음 두 번째, SK입니다. SK는 198조 원, 지금은 이제 좀 200조 원으로 조금 올라왔겠네요. 그렇죠? 8.6%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가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SK는 저희가 네 번째 강의, 5강째 강의를 진행합니다만 SKIT 분리막이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하고 LG화학과의 지금 겨루는 부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가 지금 약간 따라잡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LG까지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태원 회장님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SK하이닉스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경영 능력이 지금 한참 물에 올랐어요. 앞으로 15년에서 20년간 가장 유력한 대한민국의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세계적인 회사로 지금은 4등, 5등 왔다 갔다 하지만 1등이냐 2등이냐로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K 이노텍 20만 원 소송한다, 뭐 깨진다 왔다 갔다 했을 때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20만 원의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28만 원 지금 현 시점에서 절반 이상 저희도 수익 실현하고 지금 삼성전자로 어제 오늘부로 넘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다시 지수가 신고점을 넣고 갈 때는 낙폭과대주가 아닌 바로 이 그룹사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꽉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줬다 놨다 계속 이동시키는 겁니다. 재테크라는 거. 근데 그것이 지금처럼 역학구조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 삼성은 33%, SK는 8.6%인데 중점 포인트가 어디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143조 원으로서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 거예요. 약간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2주 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6.2%가 아니라 이제 7% 가까이에서 6.5% 정도, 시가총액 전체 중에서 차지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10대 그룹 중에서 지금 방금 살펴본 게 3개죠. LG를 빼고. 자, 두 번째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삼성그룹주 33.2%. 이 삼성이죠. 그리고 여기는 SK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대자동차입니다. 33.2, 8.6, 6.2 합치니까 겨우 3개 그룹이에요. 제가 LG는 아직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48%.
대한민국 시가총액 2,300조 원, 3,200포인트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 이 시가총액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분의 1, 즉 1,1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겨우 이 세 개 그룹에서 나오고 있어요. 50개 정도밖에 안 되죠. 900개 종목 분석한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세 개 그룹만 제대로 알아도 48%를 이해하는 거지만 실제 이 그룹을 따라다니는 중소형 종목까지 계산한다면 영향력은 60%가 넘습니다. 왜? 자동차와 반도체잖아요. 관련주들은 아직 제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중소형 종목들은. 한라 안 봤죠? 만도 안 봤죠? 삼성그룹주에 관련된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 아직 안 봤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60%, LG까지 집어넣는다면 이 네 개 그룹만 봐도 70%의 영향력을 이미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땅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넓은 것 같지만 서울, 경기에 인구의 2분의 1이 살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을 한다. 그런데 나 저기 어디 가서 한다. 겨울 서울, 경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저는 주식 해부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종목 각각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3대 그룹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종목을 따로 조선업종 따로 자동차업종 따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룹사별로 이해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시장의 뉴스에 대응할 건지 그거에 대한 그리고 각 그룹사별로 중점을 두는 회사가 있습니다. 업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SK는 2차전지, 삼성은 D램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LG는 자동차 전장 부품.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종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재벌들도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재산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실패하면 종목은 안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회사들이 많죠. 그 실패해서. 누굽니까? 웅진그룹. 그렇죠. 극동건설 잘못 인수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두산. 지금 이름만 남았죠. 두산 밥켓 하나만 박실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채권 난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 이번에 매각되잖아요. 다 채권 낸 겁니다. 두산까지, 중공업까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없어지는 회사가 있죠. 금호그룹. 아시아나항공부터 해서. 바로 그 선택과 집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10대 그룹 지배구조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중요한 겁니다. 48%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LG와 롯데, 효성, 카카오, 네이버까지 보면 몇 퍼센트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10대 그룹을 제가 본다고 그랬죠? 85%가 넘습니다. 겨우 10대인데 나머지는 수만 많았지 쓸데없이 여러분들 시간 갉아먹는 거예요. 즉 아무리 큰 900개 종목이라 하더라도 중심축을 놓고 그 중심축 위에 중심만 돌리면 주변에 있는 10대 그룹을 통한 85%의 지배구조를 시장에 이해되고 나머지 800개 종목은 결국은 각각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주식을 공부하고 종목을 연구하는데 효과적이다.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거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디에 한정된 시간과 특히 시간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여기서 시행착오 많이 겪습니다. 그거 겪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강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총 1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10대 그룹 지배구조,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1,800조 원을 그럼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리고 재벌별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큰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식은 저희가 이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타이밍을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벌들이 근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롯데그룹 보세요. 백화점 아무 데나 안 지었죠.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현찰박치기, 껌 팔고 과자 팔고 외상 없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갖고 어디에 투자해요? 그렇죠. 백화점을 짓습니다. 백화점을 짓을 때 아무 데나 짓습니까? 무조건 지하철역, 기차역. 항상 거기에요. 땅값이 싸다든가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절대 그런 데서 백화점 짓지 않습니다. 지하철역, 기차역. 반드시 거기를 끼고 돌아요. 즉 유동인구가 무조건 많은 곳, 들락날락이 많은 곳.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식도 타이밍을 할 때 재벌들이 야 이번에는 이거 나 반도체 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거에서 망한 회사가 동무죠. 회장님 취향대로 반도체를 했다가 보험사에서 벌어들인 돈, 동부화재에서 벌어들인 돈 갖다가 계속 반도체에 쏟아부었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속된 적자 속에서 지금 다행히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데 아날로그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잖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DB 하이텍. 자, 그런 것처럼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뭐냐? 결국은 큰 정책적 바람이 움직였을 때 그때 주식도 재벌들이 같이 거기에 본인들의 자본을 투하하고 그때 주가가 펌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중요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일으킨 이건희 회장님.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의 아드님, 정몽구 회장님. 지금 경영일선에서 얼마 전에 물러나셨죠. 즉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리고 지금 한화그룹, 효성그룹,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우리나라 거의 10대 그룹, 최근에 일어난 네이버나 카카오를 제외한 30대 그룹의 거의 20개, 그러니까 80% 이상이 지금 경영 3세 체제로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그럼 20년간 이분들의 평균 수명 대비 80살까지 사신다면 많게는 30년, 적게는 15년에서 20년은 안 바뀌어요. 경영 총수가. 즉 주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만 사람이 체인지 됐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LG도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에. 자, 그런데 정부도 그것에 맞춰서 타이밍이 또 절묘하게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을 작년도 12월 초순에 우리나라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왜? 국회가 180석을 쥐고 있잖아요. 헌법을 제하고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그중에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감독법인데 이 세 가지를 공정경제 3법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한 말은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공정거래법이라고 그러죠. 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보셨던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나 재벌들이 시가총액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됐느냐 안 됐느냐 중요하죠. 그때 어떤 종목이 움직이느냐. 그것을 좁혀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법안이라든가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돼서 반도체 굴기를 만든다든가 파운드리 공장 미국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 이제는 삼성전자가 가겠구나. 8만 원에서 10만 원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9만 원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신고점이다. 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쓸어 담아야 돼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이제 샘플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들이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 공정거래법 중에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재벌들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법도 바뀌었어요. 12월 초순에 작년도 뭐가 통과됐느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누구를 지배합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 원짜리를 지배하죠. 그런데 지배하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예전에는 20% 정도만 갖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회사라고 그래요. 삼성물산인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라고 그러고 지금 아직 이렇게 지배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배돼야 실질 지배가 법적으로 계열사로 인정이 됩니다. 20%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공정경제법이 통과돼서 30%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SK 최태원 회장님은 SK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SK는 SK텔레콤을 통해서 SK하이닉스 100조 원짜리를 20%를 지배하고 있어요.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인수할 때 돈을 댔으니까 이걸 자회사라고 그러죠.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고 즉 100조 원짜리를 지배하는데 기존에는 20조 원만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권 행사를. 근데 이제는 30%를 갖고 있어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돈이 10조 원이 더 들어가죠. 왜? 30조 원어치만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이닉스를. 이게 중요합니다. 왜? 20조 원만 투자하면 내 거였는데 이제는 30조 원을 갖고 있어야 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로 따지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정부에서 2억 원만 내 돈 있으면 10억 원짜리 내 아파트 8억 원 대출해주고 네 걸로 인정해 줄게. 이게 됐어요. 소유권이. 근데 이제는 안 된다. 3억 원을 네 돈을 박아야 되고 나머지 7억 원 갚아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10% 주식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시장에서 사면은 주가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폭등 나오겠죠. 더군다나 대형 종목들은 이미 다른 재벌들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이 다 절반 이상 갖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은 20%밖에 안 되는데 10%를 시장에서 확보한다. 주가 폭등이에요. 결국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식과 주식 간에 막교환한다든가 세금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한이 있습니다. 즉 어떤 주식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 주식을 집중 베팅할 수 있겠죠. 바로 지배구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저런 법안이 통과됐을 때 20, 30년 만에 통과됐을 때 이제는 이 회사는 이게 슈팅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타이밍을 잡고 살까 말까 했던 종목에서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든 기본 틀은 뭐다? 그룹사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입니다.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서정진 회장님은 셀트리온을 20%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비상장 회사를 통해서. 서정진 회장님이 95%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 회사예요. 셀트리온을 20.3% 갖고 있습니다. 20.3% 느낌 오시죠? 3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은 같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넘버2인 셀트리온 제약을 55%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서정진 회장님은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지배하고 셀트리온은 다시 셀트리온 제약을 지배함으로써 순환 출자 구조가 완성된 케이스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회사라고 그래요. 누구의? 셀트리온 홀딩스의 자회사가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근데 셀트리온 제약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가 얘의 아빠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굽니까? 홀딩스는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걸 손자회사라고 그럽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홀딩스의 손자회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정진 회장님은 또 하나의 회사를 갖고 있는 게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넘버1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계십니다. 몇 퍼센트?
35.62%, 즉 36%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 헐값에 받았겠죠. 문제는 뭐냐? 이걸 자식한테 물려준다거나 할 때, 팔을 때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정경제 3법에 얘 주식 30%로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공정거래법 개선에 의해서 20%만 지배하면 계열사로 인정해 줬는데 이제 30% 확대해야 되잖아요. 10% 주식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을 살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날 거냐는 거죠. 자, 결국은 이걸 팔아야 됩니다. 돈이 나올 곳은, 수조 원이 나올 곳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조세 특례 제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주사를 세웁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지주사를 세워요. 중간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35% 갖고 있는 거를 여기다 현물 출자를 합니다. 현물 출자를 하면 세금을 면제가 아니라 이연. 즉 나중에 이 지주사가 셀트리온 제약을 주식을 팔을 때까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홀딩스를 중간에 세우고 지주사 홀딩스를 중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세우고 셀트리온 홀딩스와 이 홀딩스를 합병하고 그리고 나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을 또 합병하면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35대 20이니까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죠.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 이연됐으니까. 현물 출자했으니까. 그리고 지배구조 30%까지 늘려야 되는 것도 만족시키고. 이게 언제까지냐? 놀랍게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이렇게 현물 출자한 회사에 세금이 면제돼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30% 완성한 회사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LG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2억 갖고 있는데 10억 내 거 인정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안으로 3억이 돼야 인정해 주겠다. 1억 구하기도 어렵죠. 재벌들은 수십조 원 구해야 됩니다. 연말에 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삼성그룹주가 앞으로 움직일지 그것을 미리 청사진으로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비중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전체적인 지배구조 다음 강의 때는 삼성그룹주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02-3490-4689번으로 전화주시면 본방사수 알림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강의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 강의가 끝나면 그룹사 지배구조를 정리한 핵심 요약 파일을 드립니다. 무료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